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김만복이 내 이 복이 없는 놈이 아니라니까. 조상님, 잘 쓰겠습니다. 잠깐, 이 당첨 후보는 뭐하지? 왔나? 내 시원한 한 잔만. 그래, 알겠다. 오늘도 이랬나 보네. 영 상태가 아닌데. 한탕하고 왔지. 에휴, 이 땡볕에 공사장에서 일해봐라. 죽는다 진짜. 니도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 좀 구해라.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말고. 이 나이에 어디 일자리 구하기 쉽나? 아유, 복권 당첨 안 되나? 이제 될 때도 됐는데. 아이고, 나는 1등 바라지도 않는다. 2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딱 한 방이면은 인생 역전인데. 체리, 들어와라. 왔나? 아이고, 오늘도 출석하셨네. 오셨는겨? 아, 예. 오빠는 일 안 하나? 왜 맨날 노닥거리노? 친구 민수의 가게 단골로 모인 우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돼지. 돼지 꿈인가요? 돼지 똥통에 왜 빠지노? 어이구, 어, 이 정도면 초대박인데요. 잡았다. 우와, 이 무슨 꿈이고? 돼지가 똥통에 다 빠지고. 꿈 해몽 해봐야죠. 이야, 이 복권 사야 되겠네. 이거 만보기든 이제 슬슬 어떻게 됐을 거야. 얼마나 맞췄다 했습니까? 웬 복권이고? 일단 끌고 봐봐. 끌고서 당첨되면 내 주나? 일단 끌고 보라니까. 과연 돼지 꿈은 당첨인가요? 에이씨, 땅. 에이, 나도 꽝. 그렇지. 나는 4,000원? 나도 4,000원. 어제 분명히 돼지 꿈을 꿨는데. 진이야, 이 카페 옆에 복권방 있거든. 그 가가지고 내장 다시 바꿔가지고 끌어보자. 알겠다. 돼지와 함께 똥통으로 들어가야 근데 되는데요. 갑자기 웬 복권이고?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뭐 있나? 재미로 끌고 보는 거지. 씨. 분명히 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딱. 오빠야, 꿈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자, 또 끌고 보자. 끌고 봅시다. 에이, 또 꽝이다. 버리라 씨. 에이. 오, 왜? 2천만 원! 진짜? 2천만 원! 걸렸나? 나도 2,000만 원 당첨!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 진짜네? 가만히 있어봐.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보세요? 여보야, 놀라지 말고 들으래.
내 복권 당첨됐다. 아니 진짜라니까? 2천만 원. 대박이지? 와, 정말 대박이네요. 자, 민수야. 일단 줘봐봐. 내가 은행 가서 당첨금 바꿔올게. 그래, 알겠다. 이야. 그래서 당첨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박. 내 복권 어딨노? 만복이가 당첨금으로 바꿔온다고 가지고 왔다. 아 맞나? 아니 이게 왜 냉재고? 역시 내 손이 금손이라니까? 나도 금속.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와, 진짜. 아니 만복이 오빠는 당첨금 바꾸러 가놓고는 아니 며칠째 연락도 없노. 그러게 이 자식 이거. 왔나? 오빠야 당첨금은? 자, 100만 원씩. 왜 100만 원인데? 그래 2천만 원 당첨됐는데. 100만 원씩 주는 게 어디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복권인데 당연히 내 거지. 아니 우리한테 한 장씩 하라고 줬잖아. 줬으니까 내 거지. 내가 끌고 달라고 했지 언제 준다고 했었나? 뭐? 와, 만복이 니 그래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긴 뭘 너무해. 빨리 당첨금 내놔. 네, 참 이 복권이 뭐길래 지난 사이에 금이 쫙 갔습니다. 이번 사연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빨리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만복 씨는 돼지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서 즉석 복권 4장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절친 박민수 씨의 카페로 갔죠. 때마침 친하게 지내는 배진희 씨와 남다정 씨도 있었는데요. 이에 김만복 씨는 복권 4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나눠서 긁으라고 했고 4사람은 한 장씩 골라서 복권을 긁었습니다. 김만복 씨와 남다정 씨는 꽝이었고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는 각각 4,000원에 당첨이 됐는데요. 당첨된 복권을 다른 복권 4장으로 다시 교환했고 다시 4사람은 한 장씩 골라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가 긁은 복권이 각 2천만 원씩 당첨이 된 것입니다. 당첨된 복권 2장은 김만복 씨가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아오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만복 씨는 당첨금은 어떻게 됐냐는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에게 100만 원씩을 줬는데요. 이에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는 왜 100만 원만 주냐며 받기를 거부했고 자신들이 긁은 복권이 당첨된 것이기에 자신들 복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만복 씨는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이고 2사람에게는 그저 본인을 대신해서 긁어보라고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과연 복권 당첨금 4천만 원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김만복 씨가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복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당첨금도 당연히 만복 씨가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 생각에도 이게 김만복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민수, 배진희 씨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예. 한모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회자님이랑 사무장님께서 너무 자기 일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셔가지고 또한 너무 재밌게 사례를 봤습니다. 왜 이런 사연을 들고 왔어요? 너무 몰입했네요. 몰입. 자, 일단은 박민수, 배진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복 씨가 긁으라고 나눠준 게 자신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권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만복 씨가 복권을 건네주면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 남다정 씨에게 복권을 건네준 그 행위가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라. 이거는 복권을 너 가져와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준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복 씨는 평소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 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해당 복권 한 장의 가격은 2,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김만복 씨가 박민수 씨 등에게 복권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수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당시 사정은 매우 가까운 지인들끼리 재미삼아 복권을 나눠 갖고 이를 긁어보는 상황이었기에 명시적으로 그 복권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는 증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묵시적인 증여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야, 그럼 묵시적인 증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묵시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복권의 소유권도 양도 혹은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복권을 건네준 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도 1심 법원은 복권의 소유권이 묵시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법원 이와 달리 복권 당첨 후 박민수와 배진희 씨의 행동을 살펴볼 때 단순히 김만복 씨를 대신해서 복권을 긁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복권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만복 씨가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종 시민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에서 소유권이 네 사람에게 모두 공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지금 네 사람이 복권을 공유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서 김만복 씨가 지인들에게 복권을 건네준 행위에 대해 이는 복권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넘겨준 행위, 즉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해당 복권을 실제 근릉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네 사람 모두가 복권을 공유하자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골고루 이제 잘 섞어서 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야, 공유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서 많이 보는 개념인데 공유 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복권에도 일종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공유란 민법 제262조에 따른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동 소유 형식을 말하는데요. 사무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대해 공유 지분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유가 여기서 말하는 공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따져보면요. 지금 복권을 사지 않았으면 당첨될 일도 없었으니까 지금 전 재산 8,000원을 투자를 해서 복권을 산 김만복 씨에게 가장 큰 지분이 있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보면은 예. 한 번 당첨된 걸 다시 사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 소유권이 사실 이게 희박해지는 느낌 들잖아요. 이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긁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럼요. 예, 공유의 경우에 사전에 지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분의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만복 씨가 박민수, 배진 씨 등에게 복권을 골라서 가져가도록 해서 이를 긁도록 한 것은 해당 복권에 대해 누가 당첨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이 될 경우 해당 당첨금은 이 네 명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네 명 간의 이 지분 비율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고 보아 네 명이 각 4분의 1씩을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사람 중에서 최대 수혜자는 남다정 씨네요. 그렇죠. 자기가 산 복권도 아니고 자기가 근 건 그렇지도 다 않았어. 꽝이었는데 네. 와, 굿이나 보고 떡을 먹는데 떡이 너무 커졌어. 이게 1,000만 원 이게 와, 너무 부럽습니다. 인생은 남다정처럼. 자, 일단 4분의 1씩 지분대로 나눠야 되는데 현재 그 김만복 씨가 그 당첨금을 다 가지고 있고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가 김만복 씨를 상대로 당첨금 반환 청구 소송을 비롯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요? 네. 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대법원은 공유물 처분에 대해 공유물의 매각 대금도 정산하기 전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기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공유물인 당첨금을 김만복 씨가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의 반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한 이상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 횡령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처럼요, 이 복권에 당첨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복권 당첨금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이어 OX 타임. 이럴 때 복권 당첨금은 누구에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네. 일단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복권 당첨이 되면 얼마씩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장난삼아 그냥 하는 말이니까 당첨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사무장이 그 왕년에 네. 법학도라고 여러 번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오늘은 제가 강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공수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은 사실 어떤 계약의 어떤 효과가 조금 줄어들거나 없다라고 봐도 되니까 이 말로 한 거는 안 줘도 된다. O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사무장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고액의 당첨금이 생기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본인의 노력으로 그 돈은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장난삼아 구두로 한 말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네. 예. 하지만 구두 약속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 여러 명도 함께 배석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후 실제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4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작 약속한 2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만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가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률상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구두로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두로 약속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복권은 몰래 집에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면 안 돼.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손님이 식당에서 무료로 추첨식 복권을 받았는데요. 이게 2등에 당첨이 돼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서 식당 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식당 주인은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당첨금을 식당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할까요? 일단 이분은 괜히 찾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일이 무겁거든요. 먼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게 식당 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맞는 말입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번에도 X입니다. 실망이에요. 실망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추첨식 복권 용지를 준 것이죠. 그럼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짜로 줬다, 즉 증여라고 봅니다. 민법상 증여는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권의 소유권도 손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첨금 역시 손님에게 모두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모두 손님 것이 되고 손님은 식당 주인과 그 당첨금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복권 당첨금 분쟁 알아봤는데요. 느낀 점은 복권을 사고 긁을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권을 내놓지 마라. 괜히 동전 빌리지 말고 손톱으로 긁어라.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명의 친구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가까운 지인들끼리 복권 당첨금 분배로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잣대로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 똑같이 당첨금을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라는 관점에서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도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입한 김만복 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 돈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킬 수 있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